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있는 호라토 식당에 왔습니다. 스테이크와 오므라이스를 주문했는데 맛은 평범한 편이었어요. 재방문은 하지 않아도 될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은근 손님이 많아서 좀 놀랐어요. 그래도 굳이 하나를 추천하자면 오므라이스가 좀 나았습니다. 식사 후 공연까지 사이에 약간 시간 텀이 있어서 근처 커피 맛집을 검색해서 방문해봤습니다. 들어가기 꽤나 어려웠어요. 건물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쉽게 찾지 못하는 곳이겠거니 하고 들어갔는데 자리가 거의 차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혼자서 분주히 커피를 준비해 주셨고 드립 커피만을 판매했어요. 음악은 LP판을 이용해서 틀어주셨던 것 같은데 잔잔하고 조용한 재즈나 클래식을 선곡해 주셔서 커피를 즐기며 조용히 이야기 나누기 좋은 카페였습니다. 커피 맛 자체는 제게는 조금 평범한 편이었어요. 특별히 신맛이나 고소한 맛이 두드러지는 건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고 균형 잡힌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시기 괜찮았던 커피였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독특한 맛이나 향이 나는 커피도 즐겨 마시는데 이 집은 그런 것만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날 노트르담드 파리를 보러 왔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보고 싶어 했던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날 뮤지컬 공연이 처음이었어요. 저와 함께 생소한 경험을 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뮤지컬 공연을 즐긴다는 게 사실 금전적으로도 조금 많은 걸 할애해야 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하거든요. 공연 시간이 길거니와 공연장까지의 거리도 꽤나 멀었던지라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웠네요. 다시 봐도 고마워요. 그렇게 카페에서 남은 시간을 좀 보내고 드디어 공연장에 들어섰습니다. 전 특별히 애정을 갖고 보는 배우는 없는데 윤형열 배우님이 콰지모도 역할을 한다길래 기대가 되었습니다. 굿즈도 살짝 구경을 해봤어요. 뭐 하나는 얻어가야겠다 싶었는데 결국 마그넷 하나를 샀습니다. 가격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기분 좋게 구매했네요. 드디어 뮤지컬 보러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보고 싶어 했던 뮤지컬이라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심지어 공연을 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도 났답니다. 오랜 염원이었던 노트르담드 파리 뮤지컬 보기 성공! 직장 갖고 월급 타서 노트르담을 보고 싶다는 제 소원을 이루어서 정말 이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공연해주시는 배우님들 모두 대단했고 아크로바틱부터 댄스까지 음악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연이었어요. 마지막에 다들 인사해주시는데 왜 제 기분이 더 이렇게 막 붕붕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공연의 배우님들은 콰지모도의 윤형열, 에스메랄다의 솔라, 그랭구아르의 노윤, 프롤로의 최민철, 페비스의 백현우님이었는데 다들 멋지셨고 성량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본 공연을 보기 전엔 음악만 좋은 뮤지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노래를 부르시고 하시는 분들의 성량 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막상 공연을 보고 나니 정말 무대 모두가 공연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춤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춤 동작 하나하나가 잘 보이게끔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엄청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역 하나하나에 다 애정이 생기게 되어버렸어요. 보기 전에는 그랭구아르나 콰지모도 정도를 유념하여 보았는데 막상 보고 나니 다른 캐릭터들도 정말 중요하고 대단했구나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뮤지컬 공연이 사실 가격이 저렴하지 않거든요. 근데 출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고 공연을 위해서 나와서뿐만이 아니고 뒤에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수백이실 걸 알고 나니 이 표는 그만큼의 가치가 딱 있는 것이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은 동기와 강남의 미식본부라는 냉삼집을 가기로 했어요. 동기 겸 남편인 K도 함께 했습니다. 냉삼 가격이 꽤나 높아서 이 돈을 주고 냉삼을 먹는 게 맞나? 약간 싶었는데 먹고 나니 맛이 너무 좋았어서 가격은 저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특히 간장 소스 같은 걸 함께 주는데 그 소스에 찍어 먹는 냉삼이 완전 꿀맛이더라고요. 동기가 추천해준 집이었는데 둘이 대만족하며 식사를 하였답니다. 동기는 사내 변호사를 하고 있다 보니 속무를 하고 있는 저와는 완전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라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들을 수 있어서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변호사인데도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하는 일이 많이 다르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전 주로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등의 일을 한다면 사내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와 자문을 위주로 하는 듯 하더라고요. 물론 재판 출석도 하긴 하지만요. 이 계약서 검토를 한다니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요즘은 사실 속무보다는 사내 변호사를 조금 더 추구하는 추세예요. 동기들이나 지인들도 사내 변호사를 한 번쯤 해보고 선택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꽤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내 변호사를 언젠가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내심 있습니다. 특히 남편도 이번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사내 변호사 쪽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속무는 속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야근도 잦고 의뢰인분들도 많이 상대해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다 보니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봐서 사내 변호사는 어떤지까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뢰인을 만난다거나 하는 일은 많지 않을 테니까 회사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일하는데 무리 없지 않을까 얕은 지식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내 변호사를 하고 있는 동기들은 모두 만족도가 커서 다음에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현재 회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회사에 몸을 담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예측은 해봅니다. 식사 후 카페도 가서 수다 한참 떨다 해산했습니다. 이날은 제 남편이 제 부모님 외의 가족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사촌 오빠들과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 편이어서 사촌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을 듯하여 오빠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습니다. 조용히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 사당역 근처 스테이크 맛집이란 리뷰가 다수 있던 롭스라는 곳을 예약하고 방문하였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캐주얼한 식당이더라고요. 스테이크는 질기지 않고 굽기 정도도 적당했으며 잡내 없이 괜찮았고 사이드들 모두 맛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식사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아니었고 기본적인 서비스도 다소 부족하다 느꼈습니다. 스테이크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 중에서는 가격이 합리적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낮은 가격이 아니었는데 물을 직접 가져다 마셔야 했고 그마저도 물병이 아닌 작은 잔으로만 떠다 마실 수 있어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했던 번잡스러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와인 추천을 직원분께 부탁드렸는데
그에 대한 서비스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와인 추천 서비스는 전무하다고 보아야만 할 듯 하더라고요. 레스토랑에 대한 불만은 좀 있었지만 식사 자리는 즐거웠습니다. 사촌 오빠들 성격이 동글동글한 편이었고 남편도 성격이 좋아서 대화가 잘 이어져 나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의 식사 자리가 되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고 그럴 경우 내가 어떻게든 풀어봐야겠다는 등의 다양한 생각을 하고 갔는데 괜한 걱정이었답니다. 다들 쫑알쫑알 이야기를 잘 나누었고 특히 큰오빠가 가장 연장자답게 대화를 주도해 주어서 저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스타벅스에서 차도 한잔 한 후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보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이날은 오전부터 이삿짐을 싸느라 바삐 보냈습니다. 이사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왜 짐이 이렇게 많죠? 그 조그마한 원룸에 이삿박스 10개가 나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얼추 짐 정리를 마친 저녁 때쯤 장어구이를 먹으러 집을 나섰습니다. 이사 전 집 근처에 합리적이고 맛있는 장어구이 집이 있었는데 여기 정말 맛집이거든요. 그 동네 가면 여기 무조건 가야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과 너무 멀어서 당분간은 못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장어가 정말 부드럽고 비린냄새 없이 맛있어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서비스로 제공되는 요 장어탕도 완전 꿀맛입니다. 통통한 장어살이 들어있고 된장과 시래기가 가득 풀어져 있어서 시원한데 감칠맛도 한껏 올라오는 아주 고수의 장어탕이에요. 종종 이 장어탕만 드시러 오는 손님도 있을 정도랍니다. 반찬으로 멸치 무침도 주시는데 이것 또한 아주 별미입니다. 신선한 멸치를 사용하시는지 회에서 역시나 비린냄새 전혀 나지 않고요. 회무침의 간도 딱 맞고 감칠맛 폭발, 고소한 기름향까지. 이게 주 메뉴로 판매하셔도 전혀 손색 없을 그런 맛이었습니다. 쌀도 윤이 나는 쌀이어서 그냥 쌀만 먹어도 맛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좋은 재료를 쓰시고 장어도 통영에서 올라오는 귀한 자재를 사용하셔서 재료가 좋으면 맛이 좋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는 밥집입니다. 이 장어 2마리를 주시는 것 같은데 한 마리인가? 근데 꼬리가 2개였거든요. 그럼 2마리겠죠? 살이 정말 통통하고 소금구이예요. 근데 진짜 담백합니다. 엄청 보들보들하고 저랑 남편은 양념의 맛을 썩 즐기지 않기 때문에 이 소금구이만 판매하는 장어구이집이 딱 저의 취향이에요. 살짝 기름짐이 올라올 때쯤 함께 먹어주는 양파절임. 상큼하고 고추냉이에 톡 쏘는 감이 장어의 맛을 더 살려줍니다. 저는 쌈 싸먹는 걸 좋아해서 장어도 깻잎이나 상추와 종종 싸먹어요. 가끔 쌈 싸먹으면 그 재료 본연의 맛이 잘 안 느껴진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집 장어는 향이 강해서 그런 아쉬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과 완전 든든한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 한 판 받을 때 장어 향이 좀 부족할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장어가 워낙 통통해서 둘이서 2인분이면 딱 적당합니다. 먹다가 마늘도 구워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맛있는 그리고 든든하고 건강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사를 마쳤습니다. 여기는 3개월간 단기 임대로 살게 될 동네의 브런치 맛집이에요. 집 근처에 있어서 이사를 마친 다음날 아침에 뚜벅뚜벅 걸어 브런치를 즐기러 갔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다양한 빵들이 가게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크로와상과 바게트가 유명하던데 그만큼 종류가 다양했어요. 가게가 넓은 편이고 쾌적해서 조용히 그리고 여유롭게 식사하기에 좋았습니다.
아침이니만큼 속을 풀어주고자 감자 스프를 주문해 보았는데 정말 찐 감자였어요. 감자의 구수한 맛과 크림의 고소함과 부드러움이 어우러지는 아주 맛있는 스프였습니다. 시판 느낌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잠봉베르 픽! 많이 짜지 않은 햄과 고소한 버터의 맛이 좋았습니다. 바게트는 부드럽다기보다는 겉바속촉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식감이었어요. 빵 자체의 맛도 좋아서 전체적으로 훌륭한 식사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감자 스프가 너무 자기 취향이라며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몽땅 먹더라고요. 크로와상 맛집이라길래 크로와상도 샀는데 스프와 잠봉을 먹고 나니 이미 배가 차버려서 그는 포장해서 집에서 오후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그 역시도 겉바속촉으로 맛있더라고요. 바삭바삭보다는 파삭파삭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파삭파삭하고 속은 촉촉했습니다. 현재는 이 동네가 아닌 또 다른 곳에 있는데 영상을 보니 좀 더 자주 가줬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날 저녁은 근처 판교 현대백화점을 구경 갔습니다. 둘 다 배고픈 참이라 우선 식사부터 해줬어요. 백화점 5층에 위치한 정돈이란 돈가스 전문점에서 안심 돈가스에 카레를 추가해서 주문했습니다. 카레를 끝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게 미니 화로를 함께 놓아주시더라고요. 대접받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돈가스 외에 장류 서너 가지와 양배추 샐러드, 된장국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전 안심 돈가스를 좋아해서 안심을 주문해 보았는데 너무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소스류 중에서는 트러플 소금이 가장 제 입에 맞았어요. 담백하고 부드러운 안심과 트러플의 풍미가 폴폴 느껴지는 소금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이날 제대로 된 트러플 소금 먹어보고 바로 백화점 1층 식품관에 가서 트러플 소금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조그만한 통에 뭔데 3, 4만 원 막 이러는지 그냥 가격만 알아두는 시간을 가진 것에 의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나오는 장국도 맛있어서 아주 호로록 마시며 식사를 잘 했는데 저거 먹고 제대로 체했어요. 급체. 아마 이사 등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쉬지 않고 백화점까지 갔더니 몸이 피로했나봐요. 전 피곤할 때 소화 능력이 특히나 급격히 떨어지는데 체해서 며칠간 돈가스는 떠올리는 것 자체로 별로였습니다. 결과는 체함이었지만 돈가스 정말 괜찮았고 카레도 담백하지만 묵직한 맛이 느껴져서 아주 맛있었어요. 밥도 윤이 나는 좋은 쌀을 쓰시는 것 같았고요. 전체적으로 만족했던 식사였습니다. 근데 의도치 않게 다른 테이블의 대화 소리를 좀 들었는데 그 테이블에 앉아 계신 연령대가 좀 있으신 어머님들께서 안심 돈가스를 받아보시고 덜 익었다고 직원분께 재조리를 요청하시더라고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 돼지들이 기생충도 없고 해서 조금 덜 익혀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다음에 만약 저희 엄마를 모시고 이 집을 오게 된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어느 주말입니다. 이날은 퇴사한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어스 언니와의 만남을 가졌어요. 언니의 동생분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고깃집에서 만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소고기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집이었는데 고기를 받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이 집은 엄청난 맛집이라는 걸. 전 숯불에 구운 고기를 특히 좋아하는데 이 집은 숯불 구이였고 고기도 지방과 살코기층의 비율이 딱 제가 좋아하는 정도였어서 한 입 먹을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서비스로 육사시미도 한 접시 주셨는데 부드럽고 탱글한 게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고기를 직원분이 다 구워주셔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본가에서 이 식당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직 시도는 못 해보고 있는데 다음에 저희 집에 오시게 된다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가족들과 가고 싶어요. 고기가 정말 사르르 녹았고 함께 나오는 반찬들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 그 차돌 된장찌개도 고기 듬뿍에 부재료 듬뿍 구수하고 훌륭한 메뉴였어요. 언니 말이 된장찌개만 포장해다가 드시는 분들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맛보고 바로 그럴 수 있다 인정이 되는 맛이었어요. 저도 찌개를 포장해 오고 싶었는데 대중교통으로 1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다 보니 살짝 부담스러워 포기를 했는데 포장을 해왔어야 했더라고요. 계속 아른거려요. 그리고 이날은 제가 언니한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한 날이었는데 언니가 본인의 동생 집에 딱 처음 오는 손님은 꼭 자기가 반드시 결제를 한다면서 제가 결제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다음번 만남 때는 반드시 제가 결제를 하고자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언니랑 이런저런 회사 욕도 하면서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영상이 너무 오랜만이라 편집을 하는 저도 좀 어색한데 어떠셨을지 염려되네요. 다음 영상은 좀 더 빨리 만들어서 오고 싶긴 한데 요즘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틈틈이 편집할 시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네요. 그럼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더 알차게 잘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